복습용 복습이자 예습용이 될 건데 여태 이걸 한 거고 이게 끝나자마자 DB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DB 언어로서의 그러니까 쿼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쿼리로서의 CRD를 할 거고요. 여기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랑 더해서 결과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동이 끝나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론트엔드 수업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 학원에서는 아직 없었는데 제 프론트엔드 수업이 아마 10월인가? 10월에 이제 중간 이 시간 전 시간에 아마 생길 걸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 프론트엔드 수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필요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프론트에 관련된 내용들, 뭐 여기 지금 HTML, CSS를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내용은 하고서 넘어갈 거예요. 프론트 즉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jQuery는 아직 모르겠어요. jQuery랑 리액트 뭐 이런 건 아직 조금 긴가민가 한데 요거는 할 때 다시 좀 확실히 할게요. jQuery 일단 요거 3개는 할 겁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시죠? 자바랑 아예 다른 거. 네, 이름만 그때 뭐 이거 역사도 있는데 그때 대세였던 게 뭐 자바 어쩌고 하는 거라서 그냥 이름만 따와서 이렇게 붙인 거고 좀 역할이 달라요 얘네 애초에. 근데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해서 네, 어쨌든 우리는 요 콘솔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로 운영하는 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할 거고, 그래서 프론트 내용 중에서는 얘는 이제 다 하진 않을 거고요. HTML 완전 막 기초부터 막 세세하게 막 이렇게는 안 할 거고, 당장 필요한 거 몇 개만, 네, 당장 필요한 거 몇 개만 계속 제가 골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그 다음 이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도 하고 서블릿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좀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서버 개념을 넣는 거죠. 보세요. 순서는 이래요.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요거 할 거고요. 얘네 더해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그냥 다른 영역의 무언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JSP는 얘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여기 이 녀석을 기반으로 가져와서 이 녀석이랑 또 섞을 거예요. 프론트랑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당장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선은 JSP 자바 서버 페이지 여기다가 이제 뭐 톰캣이나 뭐 이런 거 얹어가지고 또 작업물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가 끝나면은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무언가가 될 텐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거 다 쓸 겁니다. 여기서는 좀 난이도가 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해도 하는 법이 다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프레임워크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워크인 이유는 프레임워크 종류는 되게 많아요. 대신에 스프링은 자바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프레임워크 이런 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냥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뼈대. 그래서 이게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뼈대는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골라서 쓰면 되는 건데 자바 기반에서는 스프링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자바를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 사업에서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자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하는 거고, 거의 얘는 어떤 진짜 대격변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 해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이 자바가 한창 유행할 때 한 자리씩 해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위쪽에 분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수 따라하듯이 이미 해놓은 작업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뼈대에 맞춰서 나는 이제 입맛에 맞게 조금씩만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할 거는 맞는데, 이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쓰는 사람도 많고 이제 예시도 많고 오류 해결법도 많고, 왜냐면 쓰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나랑 똑같은 문제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같은 거에 양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나머지 프레임워크랑 비교를 했을 때. 아무튼 그래서 스프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연구단지 쪽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쓰는 것도 다 다르긴 해요. 어떤 회사는 파이썬 위주로 하는 거고, 왜냐면 요새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신 연봉은 좀 짜겠지만 그리고 파이썬 기반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뭐 하드웨어를 다루는 회사면은 뭐 C++ 쪽으로 가야겠죠. C 언어나 뭐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지금 회사에 현직자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거의 다 자바 씁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자바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친구한테 떨어진 업무가 무슨 선박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건데, 무슨 장치가 하나 필요하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좀 경량화가 필요하다. 이 하드웨어가 좀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경량화가 필요하다. 그럼 자바로 쓰여진 거 그냥 C 언어로만 바꿔서 넣고 막 약간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다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자바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는 안 느껴질 겁니다.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파이썬 지식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파이썬 뭐 한 일주일이면 다 문법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안 걸릴 겁니다. 왜냐면 자바로서 지금 좀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튼 순서는 요런데, 그래서 요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기술서가 하나 나올 거고, 네, 기술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조금 참고하라고 보여드릴 거지만 보여드렸었죠. 그 뭐 어떤 기능 소개랑 뭐 프로그램 쓰는 거 소개랑 기술 스택 같은 거 뭐 쓰였는지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버전 관리 뭐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랑, 뭐 기터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위키랑 또 블로그 또는 유튜브가 이제 최종 결과물로서 이런 게 나올 텐데, 결과물은 요 중간중간에 있는 얘나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결과물이 각각 하나씩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총 한 최소 3개? 4개 정도 이제 비슷한 무언가를 하지만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사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만약에 나중에 기터브에다가 나 이제부터 올려야겠다 해서 얘만 딸랑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뭘 공부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어도 여기부터 기터브 사용을 계속 해달라고 한 게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목적은 사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흔적 남기는 식의 공부를 하면은, 네, 요거는 증거물 제출 용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수적인 걸로 얘는 이제 어차피 결과물에 있는 거고 결과물에 대한 설명서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는 거니까요. 네, 좀 강조를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이런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얘네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중에 저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득인 거기 때문에. 네. 하루에
진짜 못해도 최소 3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이 수업 빼고 수업 시간 별개로 집에 가셔서 근데 이제 다른 수업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시간 투자에 있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있는데 조금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자바 너무 어렵다, 뭐 프론트엔드 배워보니까 이게 더 끌리는 것 같다,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방향성이나 뭐 아니면은 기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제 조금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네,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뭐였더라? 맨 처음에 저는 HTML, CSS 했어요. HTML, CSS까지만 했었는데 요거 한 2개월 했었나? 2개월은 이것만 했었나? 근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자바 쪽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좀 굳어졌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래도 아예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공부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프론트 쪽을 아예 놓지는 않았던 게, 왜냐면 나중에 이런 데서 쓰이니까, 어쨌든 쓰이니까 요거에 아예 그냥 손을 놓고서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손해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결과물로 따져보면은 어쨌든 두 개가 섞여야 뭔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하려고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를. 네. 강의하기 위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jQuery도 그렇고 리액트도 그렇고 조금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을 때 조금씩 해보시면은 네, 분명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쯤 갔을 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 수업 때 프론트 한다고 했는데 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여기다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 있을 때 좀 여유로울 때 그런 것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님 또 진행하면서 어떻게 뭐 변동사항이나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 이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집체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수업 자체의 성격상 여러분들한테 자유도를 너무 높게 주면은 못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결과물로서의 이제 그 퀄리티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얘를 하면서도 저는 지체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뭐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정도 되기 이전에 어쨌든 비슷한 거를 계속 할 거예요. 이 게시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한 거고요. 이 게시판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넣고 싶은 기능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컨셉이나 기능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집체식의 교육이 안 들어갈 거고, 이런 기능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집체 교육을 하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결과가 다 똑같을 거잖아요. 요거는 별로, 제 생각엔 별로예요. 이건 기능과 컨셉과 뭐 이런 이제 하다못해 뭐 이런 클래스 이름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되는데, 뭐 프로젝트 이름이 다 똑같다 뭐 이런 거는 좀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따라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면서는 직체 강의가 이루어질 건데, 여기다가 내가 댓글 기능을 뭐 아작스로 넣고 싶다 뭐 이런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집체 때 안 한 거 위주로 해서 좀 미리 구상을 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거리가 없는 게 어차피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들일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몇 개 톡톡 집어다가 집체 강의가 끝나고 난 이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 결과물에다가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컨셉에 맞게, 내 의도에 맞게.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나올 거지만 그 이후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는 거. 이런 거. 뭐 프론트로 꾸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다르게 나오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방향성만 이제 제시를 계속 해드릴 거고 세부 사항 정도는 네, 자유를 좀 보장을 해드릴게요 이번.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예습을 할 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 이건 뭐야? 여태까지 했던 거를 조금 되짚어보고서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밑에 남겨놓은 게 이것도 지웠나? 네,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나와서 하나 갖고 있으면 뭐 파일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 네. 사진으로 그러니까 뭐 펜노트로 했다면 그냥 사진 찍어서 그거 파일로 어디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만든 러 봤는데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것도 증거 자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딱 이 시점에서의 우리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좀 잘 그려질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저가 한 명 있을 거고요. 얘는 맨 처음에 어디로 가죠? 얘가 맨 처음에 맞닥뜨리는 거는 메인이에요, 앱이에요? 메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의 의미는 사실 메인은 지금 기능이 없고 뭐 이 정도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메인을 눌러야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 안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메인일 거예요. 어쨌든 얘를 안 키면은 뭐 뒤에 있는 거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보셔도 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메인 우클릭 run as 어플리케이션 하면 잘 되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건 안 먹힐 거예요. 이런 거 컨트롤러에다가 run as 없잖아요. 이런 거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니까. 앱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녀석이 제일 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총괄하고 있는 애가 되는 거죠. 네. 시작해 마라를 맡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실행이 되면은 그냥 앱 객체를 하나 만들고 바로 그냥 런을 눌러버리죠. 그러면 이제부터 일하는 거는 앱 쪽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주치는 애는 앱이 될 거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요, 라우터죠. 라우터 길안내인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여기 안에서는 일단 컨트롤러 객체 하나를 여기서 만드네요. 그죠? 얘는 지금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를 하나 갖고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이제 테스트 데이터 다 한 번씩 간략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무한 루프 하나 있는 거고, 얘는 인피니티 루프 하나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 근데 이 무한 루프 안에서는 명령어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명령어를 치면은 뭐 없는 거 뭐 나가겠다 뭐 이런 거는 다 얘가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명령어를 잘라서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로 나눠서 누가 일할 건지,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 시킬 건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일 시킬 건지가 정해지는 거고요. 맞죠?
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내쫓으면 되는 거고 또. 그죠? 그리고 어제 했던 거 로그인 여부에 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로그인이 꼭 필요한 애들, 로그아웃이 꼭 필요한 애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각각 하자니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고, 또 뭔가 더 추가를 하자니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 앞쪽으로 빼내. 그러니까 그 기능이 실행될 당시가 아니라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앞쪽에서 판별을 함으로써 얘네들한테 부담을 좀 더 덜어준 거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나가가 되는 거니까. 아, 로그인 했구나. 그럼 넌 보내줄게. 근데 이 안에서 문제 생기면 난 몰라. 어쨌든 얘 보내기만 하면 끝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그인이 꼭 필요한 거, 로그아웃이 꼭 필요한 거 있었는데 둘 다 필요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죠? 지금 뭐 디테일이나 리스트 같은 거, 얘는 지금 크게 나눴지만 아티클 요소, 뭐 멤버 요소 이게 아니라 로그인 여부에 관해서 이제 좀 기준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꼭 필수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요거는 좀 주의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얘가 어쨌든 간에 요 무한 루프 빠져나가기 전에 누군가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내려왔다면. 그죠? 누군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 않죠. 사실은 이전에 정해졌을 거니까.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인지 멤버 컨트롤러인지 이 시점에서,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를 좀 살펴보면 얘는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사실 그러면 얘 역할은 뭐 딱히 없어요. 여기 이게 끝이에요. 객체 하나 만들고 이 객체한테 일 시키는 거고, 여기서 나중에 여기 안에서 써야 되니까 컨트롤러 안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잘 정제를 해서 뒤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앱스트랙트 메소드인 둘 다 두 액션이 있는 거고, 그죠? 왜냐면 얘 상위 클래스에서 앱스트랙트였으니까요. 요거 얘가 지금 인터페이스가 안 되는 이유는 모든 클래스가 앱스트랙트가 아니니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아니니까. 얘가 전부 다 앱스트랙트였다면 인터페이스로 해도 돼요. 네. 요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익스텐즈는 다중상속이 안 되는데 임플리먼트는 다중상속이 돼요? 이런 거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어디선가는 쓸 거예요. 익스텐즈는 다중상속이 안 되는데 임플리먼트는 다중상속이 되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좀 프로젝트로 그냥 자바 원마냥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무기 안에 만약에 리드 공격 이런 게 있대요. 그런 메소드가 하나 있대요. 근데 칼은 익스텐즈 무기 할 수 있죠. 그죠? 칼도 익스텐즈 무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구모 클래스는 하나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얘 칼 있고 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공격 메소드 있으니까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맞죠? 근데 만약에 클래스 아니 뭐라 하지? 칼을 품을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칼? 칼도 어디서 쓰지? 무기 말고 칼, 주방도구 이런 걸로 해볼까요? 여기 안에는 보이드 주방도구로 뭐 하냐? 자르다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뭔가를 자르려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얘는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고요. 근데 칼은 사실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얘는. 그죠? 익스텐저에서는 그냥 문법 오류로 얘는 판별이 나요. 만약에 주방도구로 막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들어있대요. 문제는 이렇게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이제 똑같은 메소드가 들어있는 이런 이제 클래스들의 다중 상속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 지금 얘는 무기고요, 얘는 주방도구고요, 얘는 칼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물려받은 공격은 누구 거예요? 모르잖아요. 뭐 여기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만 들어있어도, 그죠? 얘는 다중상속을 받았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다중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좀 달라요. abstract 보이드 이거 되나? 얘가 abstract니까 얘는 abstract 클래스여야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abstract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abstract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자, abstract 클래스라서 여전히 지금 얘는 익스텐즈를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순도 100%짜리 abstract 클래스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랑 똑같아요. 지금 순도 1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임플리먼트를 해야겠죠. 인터페이스의 상속은 임플리먼트가 돼요. 용어만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얘가 뭐라 안 합니다. 지금 얘가 뭐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오류가 안 났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얘는? 오버라이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얘는.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헷갈리나요? 뭔가 헷갈리는 게 있나요? 공격을 누굴 걸 따라야 될지 헷갈릴 일이 있나요? 없어요, 얘는. 어차피 기능 없는 껍데기만 준 놈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어차피 이 녀석 차원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다중구현이, 다중상속이 가능한 거죠.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이해 되시죠, 이거? 이거는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좀 써먹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도의 문제라서, 의도의 문제고 이제 가독성의 문제라서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분명히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안 쓰면 그만이에요, 얘는. 어차피 이거는 구현 안 할래의 의미인 거고, 네가 구현해라는 거고, 그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주석 처리 해놔도 되지만 안 본다는 거. 네. 이거는 아마 자바 1 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거 하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다시 인터페이스가 아닌 이유도 나오는 거죠. 순도 100%가 아니니까. 그죠? 여기 스태틱 그냥 메소드 있는 거고, 여기도 그냥 변수 그냥 스태틱으로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멤버 컨트롤러랑 다시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는 이 컨트롤러의 상속을 받아서 요 앞에 사실 요 앞에는 아니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자면 컨트롤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으로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지금 로그인드 멤버 하나 있는 거고 자주 쓰는 거. 또 두액션도 여기 있잖아. 두액션? 그죠? 두액션 여기 있잖아요. 두액션 여기 있고 테스트 데이터 여기 있고 이즈 로그인드 여기 있고 이즈 어쩌고 이즈 로그인드 있고 두액션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네들의 공통점 요 컨트롤러 안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는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얘도 접근할 거고 얘도 접근을 할 거니까요. 이런 녀석들이 뭐 여기 안에만 존재한다 또는 여기 안에만 존재한다면 각각의 컨트롤러에 있어서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정보를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특히 이런 거 로그인된 멤버 같은 거 둘 다 알고 싶은 사항이면 위쪽에다가 이렇게 존재하게끔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각각의 주액션 안에 뭐 기능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어려운 게 사실은 뭐가 있을까? 기능들? 자, 기능 설명 필요하다. 손 들고 말해주세요. 기능 설명 어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변수 하나라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모르는 거. 잘 좀 긴가민가 한 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는요? 이건 어디 갔어? 이거요. 이거는요? 이거 왜 남겼어요? 그죠? 로그인드 아이디랑 비교하려고. 얘는 뭔데요? 얘는 왜 썼어요?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매치되는지 확인하려고? 그거보다 그냥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작성자가 필요하니까. 글에는 작성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게시판에다가 글만 써도 옆에 누가 썼는지 나오는 거고 뭐 조회수 몇인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아니야. 영화? 뭐냐, 영화맨이야 이건 뭐야? 이런 거 작성자가 누군지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왜 아이디예요? 왜 로그인 아이디, 뭐 멤버 네임 이런 거 아니고 왜 아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멤버 아이디는 뭘 말해요? 얘는 이 녀석의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원의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번호를 말하는 건데, 네임은 왜 안 돼요? 그럼 멤버 네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둘 다 김철수다 하면 누가 썼는지 판별을 할 때 얘가 뭐 5번 회원인지 8번 회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권한 체크를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는 왜 안 돼요? 로그인 아이디도 유니크 할 텐데.
지금 차원에선 해도 돼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이 우리 프로그램 상태에서는 어쨌든 중복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접근성의 문제라서 요 내용은 DB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요거 왜 아이디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내용에서 여기쯤에서 할 거예요. 여기쯤에서. 일단은 지금은 로그인 아이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 어차피 아이디로 쓸 거라는 거.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DTO는 뭐예요, 그러면? DTO. 우리 지금 도식화하면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럼 DTO는 어디 있어요? 얘네들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다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실제 객체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애들이 아니라 객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이제 틀이라고 해야 되나? 설계도? 그러니까 객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맞죠? 멤버로 만든 뉴 멤버 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고, 뉴 아티클 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립을 이렇게 할 거고, 여기도 이제 조립을 이렇게 할 거야 한데, 그러면은 멤버로 만들었을 때 객체 정보는 뭐 아이디, 레지데이트,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티클은 아이디,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히트, 멤버 아이디까지 있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째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든, 이쪽 방향으로든 객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매개 변수와 인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요 뒤져볼 때만 봐도 이런 걸로 쓰잖아요. 아이디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애들을 찾으려고 아이디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DTO의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면은 아예 객체 통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뒤쪽에다가 서비스 구현해야 되고요. DAO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어레이 리스트도 좀 더 뒤쪽으로 둘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더 옮길 거예요. 더 안쪽으로. 얘가 갖고 있을 만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레이 리스트는 말하자면 금고의 역할인데, 이 창고 직원들이 옆에 하나씩 금고를 끼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이제 창고지기, 뭐 금고지기인 이제 DAO한테 맡길 거고요. 원래는 더 뒤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 모양을 따져보면 얘네들은 이제 DB가 될 거니까, 이 모양이. 이제 DB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안 했으니 지금 어레이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좀 보여요. 서비스 구현해야 되고, DAO 구현해야 되고, 단계에 맞게 이런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뒤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게 지금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리스트 하면은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아티클 딜리트 하기 전에 로그인 해야지. 이제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해서 아니지, 아티클 딜리트 1번 하면은 잘 지워졌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은 뭐 이거 아직 안 고쳤거든요. 저는 뭐 고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 번호 겹치는 거, 요건 이제 DB 쪽 가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알아서 번호를 매겨줄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수동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해야 될 거고, 그쵸? 작성자가 이름으로 나오도록 또 요거 인덱싱 문제, 넘버링 문제, 요 정도면은 되겠네요. 좀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네, 우선 개요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